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맏며느리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전통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림에 육아에 삼시세끼까지 그야말로 며느리의 정석처럼 살아왔어요. 그 덕분에 요즘엔 재벌가 부인들한테 요리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중갓집도 아닌데 중갓집 흉내내느라 집에서 음식을 정말 많이 했더니 손맛이 생겨서 여기저기 저에게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선생님, 이 국물 맛은 어쩜 이리 깊어요? 제가 가르치는 재벌집 만화님들이 이렇게 칭찬해 줄 때마다 속으론 쓴웃음이 나와요. 그 깊은 맛, 30년 고생으로 우려낸 인생 국물 맛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덜 하시지만 결혼 초기의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애미야 국이 짜다, 찌개가 싱겁다로 저를 괴롭히신 터라 덕분에 시집 올 때는 밥만 간신히 하던 제 실력이 요리 선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 늘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게는 남편과 2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주 늦은 늦둥이를 가지셨는데 시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시동생이 겨우 2살이었죠. 갑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로 인해 거의 정신을 놓으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막내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아픈 날은 없고 병원 뛰어다니고 진짜 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제 딸인 지안이보다 시동생에게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지안이가 좀 커서는 자신보다 시동생에게 더 신경 쓰는 절 보며 질투할 정도로 말이에요. 오죽하면 딸 지안이가 왜 삼촌만 챙겨주냐, 혹시 삼촌이 아들이냐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학교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 자금까지 저희 부부가 고생해서 마련해줬고요. 시집 살림에 시동생까지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월급만으론 부족해서 제가 요리 강의도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여보, 민수 유학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해봐야죠 뭐. 그래도 도련님이 공부 잘해서 유학 가는 건데 뒷바라지 해줘야죠. 고마워. 그리고 늘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도련님은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30년 가까이 시동생을 키웠습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고 로스쿨까지 마치게 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했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했거든요. 그런 시동생이 30살이 다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태우셨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일하느라 바쁘다고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막내 도련님이 올해 30이 되어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유명 대기업 회장 외동딸이래요.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가 났죠. 지아내미야 큰일 났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데. 근데 글쎄 그게 재벌집 외동딸이야. 아유, 역시 우리 민수라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효도받을 줄 알았지. 그나저나 재벌딸이 온다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네가 음식 좀 준비해라. 네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그거잖니. 30년을 잊은 며느리로 살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거의 제 아들처럼 키운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리고 오는 날이라 애써 기분 좋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시어머니는 저력이 몸에 밴 분이거든요. 저희 집 식비가 조금만 늘어도 잔소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비동서가 온다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한우로 갈비찜 해주고 전복도 사오려무나.
아, 그리고 백화점 과일 코너에서 제일 비싼 거로 과일도 좀 사고. 아니, 평소 마트 할인 과일도 아까우시던 분이 갑자기 백화점 과일이라니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동생 일이니까 정성껏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음식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하시면서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예비 동서는 정말 얌전하고 깍듯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정말 예뻤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세린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가 복이 많네.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다 만나고. 어머니야말로 역시 듣던 대로 미인이신데요. 민수 오빠가 누굴 닮아 그렇게 멋있나 했더니 어머님 닮았나 봐요. 아이고, 이 아가씨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민수가 눈이 높아서 그동안 소개해준 여자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세린 씨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예비 동서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완전 기분 좋아하시면서 연신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게다가 예비 동서는 재벌집 딸답게 스케일이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시동생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며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오빠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께 드리라고 챙겨주셨어요. 명품 가방에 명품 스카프에 구하기 힘든 귀한 산삼까지 기사님이 양손에 무겁게 들고 들어오는 선물이 보기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한눈에 봐도 과한 선물들이라 평소 절약 정신이 강한 시어머니가 선물을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절약 정신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걸 못하신 분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식사 시간 내내 예비 동서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와,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깊은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민수 형수가 준비했어. 얘가 요리를 잘하거든. 어머, 정말요?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요리는 진짜 못하거든요. 얘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요리는 잘해요. 그리고 세린 씨가 요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칭찬만 해주시면 좋으련만 다른 건 못해도라는 말씀에 좀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어머니의 말버릇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에 경악했습니다. 세린 씨는 사돈댁에서 아무것도 안 시켰을 거고 이런 거 할 줄 모르죠? 결혼하면 얘가 반찬 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도 민수 반찬은 얘가 해주거든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이 저희 집 반찬을 왜 해요? 지금도 고생하시면서 반찬 해주시는 거 늘 죄송스러운데. 형수님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요리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어머니를 말려주셔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잠깐 나간 사이에 예비동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의 표정이 이전까지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랑 결혼하면 형님이시니까. 네, 그럼요, 세린씨.
오늘 저희 온다고 음식 장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당연하죠. 그리고 도련님과 결혼할 뿐인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야죠. 도련님은 저한테 그냥 시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잘 길러주셨다고. 그리고 엄마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 친구들 며느리들이 형님한테 요리 수업 받는다고. 손맛이 좋다고 칭찬하길래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와, 진짜 잘하시네요. 예비동서의 칭찬이 어딘가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듯 하대하는 투였지만 그저 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비동서의 행동에서 그게 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오늘 고생하신 수고비예요. 라며 5만원짜리 한 장을 딱 내밀더군요. 마치 식당 직원한테 팁 주듯이 말이에요. 저희 집 주방 실장님들도 월급 받으시지만 어머니가 식사하고 나면 매번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으면 꼭 보답을 해야 한다고요. 저를 자신의 집 주방 실장님들과 동급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그 뒤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음식 해본 적 없고 아무래도 오빠도 오래 먹어온 손맛이 더 좋을 테니까요. 수고비는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간 이 집 맏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그것도 제가 키운 막내 시동생의 예비 동서한테 수고비를 받는다고요. 게다가 그 말투와 태도가 완전히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뜻이에요. 오빠도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 안타까워하던데 저희 집 음식 해주시고 저한테 사례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마침 퇴근한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딸은 올해 27으로 예비 동서보다 2살이 어립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는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예비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을... 어머, 세린 언니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예비 동서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화를 내려던 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삼촌이 데려온다는 예비 숙모가 설마 세린 선배였어요? 어머, 지안이 맞지? 오랜만이네?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야? 고등학교 2년 선배야. 세린 선배 우리 학교에서 완전 유명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고등학교 선후배였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후배의 만남인데 서로를 반가워하기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바로 서로 표정 관리를 했지만 예비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제 딸 지안이는 애써 웃고는 있지만 입꼬리가 떨어지는 것이 억지로 웃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제 딸이니까 엄마로서 그런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지안아, 잘 지냈어? 여전히 예쁘네. 언니, 지금 그게 저한테 할 소리가... 지안이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는데 시동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자, 세린아.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네, 오빠. 어머니, 형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예비동서와 시동생이 집을 떠났고 저는 음식하느라 벌려놓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워낙 공주처럼 사시는 시어머니는 그런 건 일절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득 딸 지안이의 표정이 평소와는 좀 달랐던 게 생각났어요.
분명 예의 바르게 웃고는 있었지만 그건 제가 아는 진짜 웃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물어봤습니다. 지안아, 아까 그 예비동서 언니랑 무슨 일 있었니? 안 친한 사이 같던데. 아니에요, 엄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좀 유명한 언니였어요. 유명했다고? 어떻게? 그냥 여러모로 부잣집 딸이니까 아무튼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가 딱 끊어내는 느낌이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성격상 말하기 싫은 건 절대 말 안 하니까요. 그냥 괜한 걱정이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동서를 데려다 주고 온 시동생이 예비동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형수님, 세린이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예쁘죠?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생전 그런 말을 할 줄도 모르던 시동생이 예비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시동생에게 차마 예비동서가 제기한 말들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쁘더라고요. 도련님 결혼하려니까 엄청 좋으신가 보다. 네, 좋네요. 세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재벌집 딸이라고 해서 혹시 까칠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수님도 마음에 드시죠? 전 누구보다 형수님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분이시잖아요. 시동생은 정말 예비동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세린이가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반찬 정말 맛있었다면서 형수님한테 요리 배워보고 싶다고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좀 가르쳐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깊이 사랑에 빠진 시동생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제가 받은 상처쯤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비동서가 혼자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지안이랑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온 예비동서는 지안이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후배랑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 이야기나 좀 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요? 지안이는 밖에서 따로 할 얘기가 있는 듯 예비동서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저 옛 고등학교 선후배가 만나는 자리인데도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딸이 혼자 들어왔는데 표정이 완전 굳어 있었어요. 지안아,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어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날 밤 지안이가 갑자기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 말을 꺼내는 딸의 눈빛이 단단히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삼촌이 데려온 세린 언니라는 사람, 나는 속모로 못 받아들이겠어.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어. 일진? 그 애들 괴롭히고 때린다는 그 일진 말하는 거니? 일진. 겉으론 반장하고 우등생처럼 행동했지만 뒤에선 나 같은 아이들 괴롭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으면 아예 반에서 따돌림 당하게 만들었어. 반 아이들한테 쟤랑 놀면 나한테도 찍힌다고 협박하고.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설마 너도 괴롭힘 당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다고 특히 나한테는 더 심하게 대했었어. 책가방에 물 붓고 체육복 숨기고 심할 때는 화장실에 가둬놓기도 했었어. 그리고 반아이들 앞에서 지안이는 가난해서 냄새난다고 놀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렇잖아도 힘든 엄마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 세린 언니는 선생님들한테는 모범생이었거든. 그제야 며칠 전 그 어색했던 분위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지안이의 떨리는 입꼬리, 예비동서의 질린 얼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엄마,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세린 언니가 한 말 들으면 정말 더 화가 나. 처음에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니 제가 화내니까 지안아, 너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때 일로 아직도 삐져 있는 거야? 라고 했어. 사과도 안 했다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를 유치하다고 했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것도 못 넘기면 어떻게 살아라고까지 하면서. 그리고 지안이는 천천히 마치 기억하기도 싫다는 듯 입을 열어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 지안아, 우리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혹시 민수 오빠한테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라도 한 건 아니지?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확인차 물어보는 거야. 세리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고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지안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있어. 과거 일은 과거로 묻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으니까 말이야. 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의 뉘앙스를 딸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게 언니가 저한테 했던 일들이 단순히 과거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가족이 될 사이라면 더더욱. 어머, 지안아, 설마 지금 나를 협박하려는 건 아니지?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좀 장난치고 놀던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아, 참 유치하네. 세린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마치 딸을 우습게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고요. 장난이었다고요? 언니가 그때 했던 일들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장난이지. 내가 너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랬겠어? 장난이 살짝 심했던 것뿐이잖아. 그때 우리가 몇 살이었니? 그냥 철없던 시절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 지안아, 너도 이제 성인인데 아직도 그런 사소한 일로 삐져 있다니. 아, 참 어른스럽지 못하네. 언니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으시군요. 지안아, 너희 집 형편이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설마 이 결혼 깨고 싶은 건 아니지? 나 하나 되니까 니네 삼촌 만나는 거지. 어느 재벌집에서 너희 집 같은 데랑 사돈 맺고 싶겠어? 솔직히 말해봐. 결혼을 깨는 것보다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딸에게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희 집 사정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네 어머니가 부인들 모임에서 요리강의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일도 바로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그 부인들이 과연 내 말을 믿을까? 아니면 네 어머니 말을 믿을까?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그거 협박이에요? 협박이라고? 천만에. 이건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지안아, 네가 나를 계속 자극하면 결국 너희 가족만 손해라는 걸 말이야. 민수 오빠는 어차피 내 편이고 나는 재벌가의 딸이야. 너희와는 애초부터 사는 세상 자체가 달라. 딸은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세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때 정말 소름 돋았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지안아, 제발. 나는 민수 오빠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번 결혼마저 깨지면 나는 진짜 끝장이라고. 너도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예전부터 친했잖아. 딸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역겨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역겨웠어. 미안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처지가 힘들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야. 저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약자인 척 울다가 다시 돌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말이야, 네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민수 오빠한테는 이미 내 과거를 다 털어놨거든. 그리고 네 삼촌은 다 이해한다고 했어. 어렸을 땐 누구나 방황할 수 있다고. 정말로 다 말씀하셨다고요? 뭐 그렇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지안아, 너 하나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진다면 너희 가족이 과연 무사할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니? 내가 너희 집을 그냥 두고 보겠어? 딸은 그때의 섬뜩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정말 얼굴이 싹 변하는데 너무 무섭더라. 아까까지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싸늘하게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아니, 악마 같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었어요. 제 딸을 향한 공개적인 협박이었고 우리 가족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해준 고등학교 시절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린이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했던 일진 행위의 끝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거든요. 엄마, 세린 언니 때문에 하나이가 정말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대. 다행히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우연히 발견하셔서 겨우 막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다더라. 그런 인간이 우리 가족과 연결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때도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거야.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더라. 정말 인간이 아니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모렴치한 인간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니.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학교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 결국 세린이네 아버지가 돈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대. 피해자 부모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세린 언니는 그 즉시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일진에 딸 괴롭힘에 자살 소동까지. 이건 뭐 파묘도 아니고 파도 끝이 없는 이야기들이었고 나오는 이야기마다 족족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얼마 전에 딸 친구 중 하나가 파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비동서가 그 친구 약혼남이랑 호텔에 있다가 들켜서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결혼식 2달 전에 말이에요. 엄마 수정 언니 알지? 내 대학 선배. 그래. 그 예쁜 아이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파혼했어. 세린 언니 때문에. 왜? 어떻게? 수정 언니 약혼자가 세린 언니랑 호텔에 있는 걸 수정이가 직접 봤어. 그런데 들킨 상황에서도 세린 언니가 태연하게 남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라고 했대. 수정 언니가 혼자 가기 무섭다고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갔다가 그 꼴을 봤잖아.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학교 다닐 때랑 하나도 안 변했더라.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우아한 말투로 포장했지만 그 속내는 정말 독했죠. 당장 사실을 폭로하고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면 예비동서의 연기력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시동생이 너무 순진한 건지. 이걸 삼촌한테 말해야 하나? 어떻게 이야기하지? 삼촌이 상처받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도 혼자서 며칠을 끙끙 앓았던 거겠죠. 저 역시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의 행복을 생각하면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까 싶다가도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어요. 엄마, 삼촌한테 말해야 할까? 글쎄,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옛날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이런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정말 싫어.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엄마랑 나를 무시하고 못살게 굴 게 뻔한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세린이 우리 가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어떤 말들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소중한 딸을 그런 환경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동서가 또 딸을 불러냈어요. 예비동서도 지연이가 시동생에게 얘기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엄마, 세린 언니가 또 만나자고 하네. 또? 무슨 일로? 내가 삼촌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무섭겠지. 이렇게 벌벌 떠는 거 보니까 결혼하게 두고 그 언니가 했던 것처럼 괴롭힐까 싶은 못된 생각까지 드는 거 있지? 안 만나도 돼. 굳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 아니야. 한 번 더 만나서 똑똑히 말해줄게.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삼촌이랑 헤어지라고. 의기양양 예비동서를 만나고 온 딸이 해주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 뻔뻔함을 버리고 싹싹 빌며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시동생과의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아예 외국으로 쫓겨나서 평생 한국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만나게 된 건 예비동서의 재벌 아버지인 회장님 덕분이었어요. 언젠가 시동생이 미국 현지 기업과 관련된 법적 검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꽤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시동생이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처리해서 결국 회사 측이 승소했고 그 회사의 회장이 아주 흡족해했다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예비동서는 바로 그 기업 회장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시동생의 일 처리를 인상 깊게 본 회장님이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세린 언니 진짜 급한가 봐. 아주 애걸복걸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제발 삼촌한테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세린 언니 아버지가 이번에도 문제 일으키면 진짜 끝이라고 했대. 유산 상속도 포기시키고 아예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런데 딸이 전해준 세린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버지인 회장님이 시동생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망나니 같은 자기 딸과 짝지어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더군요. 세린 언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너 같은 애한테는 이런 남자가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망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했다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아직도 강세린은 강세린이더라.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너니까 특별히 부탁하는 거다라면서 아직도 자기가 우위에 있는 줄 아는 것 같던데. 그동안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으면 재벌 아버지도 포기하겠다고 나선 건지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딸한테 위에서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부탁한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안아, 너 정말 내 결혼 망치려고? 그럼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아? 라면서 날 협박했어. 협박을 또 했다고? 그리고 내가 재벌집 딸인 걸 잊었어? 너희 엄마 요리 강의도 끊어버릴 수 있고 민수 오빠 직장에도 영향 줄 수 있어라고 했어. 더 가관인 건 돈 때문에 이러냐면서 얼마나 줄까 그러더라. 누굴 거지로 하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니. 그리고 제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예비동서가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은 회사에 나간 상태였고 지안이도 출근한 후였어요. 예비동서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요, 세린씨.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내가 집에 없으면 어쩌려고 했나요? 그런 거 알아보는 건 일도 아니죠. 어차피 이런 동네에서 뭐가 바쁘시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자식 교육이라니. 그건 자기 아빠한테 가서 할 얘기가 아니었나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좀 장난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몹쓸 년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적당히 하시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다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안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그거 잠깐 몇 달 힘들었다고 지금 10년도 넘게 지난 일을 끌고 와서 저를 협박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건 안 가르치셨나 봐요. 아, 그래서 딸이 그 모양인가 보네요. 진심 어린 사과요. 그건 세린 씨가 제 딸에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했는데요? 지연이가 안 받아서 그렇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때 저지른 일로 너무 우려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솔직히 좀 지겨워요. 그리고 세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형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 약점 잡고 지연이 앞세워서 돈 좀 뜯어내려는 거 아닌가요? 빤히 보이는데 계속 이러면 민망하잖아요. 세리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집 돈을 노리시는 건 아니죠? 하긴 요리 선생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30년을 잊은 며느리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형님도 참 그러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 혹시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죄송해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왕따의 자살 시도에 바람 피워서 파혼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하지만 예비동서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형님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남의 일에 화를 내세요? 형님도 지안이 핑계로 저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요즘 민수 씨 형님 일도 잘 안 풀린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괜히 돌려 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얼마나 원하세요? 그냥 가격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세리는 명품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더 필요하세요? 아, 이런 동네에서는 이것도 큰 돈이겠네요. 얼만지도 알 수 없는 돈을 마치 객검 주듯 테이블에 툭 던지더라고요. 형님, 이 정도면 몇 달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안이한테도 말 좀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님, 현실을 봐요. 저희 가문과 인연 맺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지안이 회사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고. 그런데 지안이가 스펙이 되나요? 뭐 저희가 끼워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동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놓고 갔나 봐요. 시동생은 거실 상황을 보자마자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세린 씨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에요? 오빠, 형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분노로 울그락불그락하는 제 얼굴과 건방진 표정을 금방 수습하고 울먹거리는 표정의 예비동서. 너무나 상반된 표정에 저는 시동생의 예비동서 편을 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울먹거리며 억울한 척 얘기하려는 세린의 말을 시동생이 끊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인가요? 형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동생에게 말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혹시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나. 괜히 집안에 큰 불화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저는 세린에 관해 딸에게 들은 말과 제가 겪은 일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학창시절에 지안이를 괴롭힌 것, 반찬값으로 5만 원을 준 것, 저희가 돈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한 것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시동생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굳어져 갔어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점점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세린 씨,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오빠, 저는 그냥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빠도 알잖아요. 형수님에게 5만 원짜리를 준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집에서는 늘상 어머니가 그래서...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세린 씨의 말을 끊는 시동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시동생이지만 그렇게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을 정도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리고 세린을 향해 말했어요. 세린 씨,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겠어요.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요? 오빠, 농담이죠? 농담 아니에요. 지안이를 괴롭힌 것도 오늘 형수님께 한 말도 이 모든 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시동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제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더 심각한 건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이 결혼 못하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외국으로...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동안 해온 행동들의 결과죠.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정성껏 키워온 그 착한 아이가 이렇게 단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란 걸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들인 정성과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세린 씨가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오빠 좀 말려주세요. 저희 결혼하면 평생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요. 제발 오빠한테 우리 결혼하라고 해주세요. 오빠가 형님 말은 듣잖아요. 제가 키운 건 맞지만 저는 언제나 도련님의 의견을 존중해 왔어요. 도련님과 얘기하세요. 저는 도련님의 결정을 따를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세리는 마지막까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 진짜 이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시동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세린 씨, 당신이 한 일들을 다 알게 됐어요. 지안이한테 한 일, 다른 아이들한테 한 일, 정말 실망이에요. 오빠,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오빠 만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당연히 안 그래야죠. 지금은 사리분별하고도 남을 나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일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세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후 시동생이 바로 회장에게 파혼 소식을 알렸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회장이 그 길로 예비동서, 아니 세린이라는 여자를 외국으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제가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나저나 도련님은 괜찮아요? 네, 전 괜찮아요. 제가 세린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건 형수님에게 잘할 것 같아서였는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에요. 지안이도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삼촌이 맛있는 것 좀 사줘야겠어요. 제가 키운 시동생은 다행히도 바르고 올곧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얘기를 잘했는지 자기 때문에 삼촌 결혼을 망쳤다고 걱정하던 지안이는 마음의 짐을 덜었는지 그 일 이후로 더 밝아졌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상처를 털어내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모양이었어요. 엄마,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안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삼촌도 진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처음엔 시동생의 파혼 소식에 노발대발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는 뒤늦게 세린 씨의 본 모습을 알고는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지안의 미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미안하다. 30년을 잊은 며느리로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이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요리를 가르치는 재벌가 며느리에게 세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쫓겨간 호주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세린이 호주에서 또 사고 쳤다더라. 현지 한국인 사업가 아들이랑 사귀다가 들통났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업가한테 협박까지 했다가 경찰서에 신고당했어. 아휴,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을 거야. 그 집에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 정말 사람은 안 변하나 봐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짓을 하는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얼마 전에 시동생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형수님,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예비동서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비로소 시동생이 진짜 짝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벌집 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마음씨가 얼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선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를. 새 예비동서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라며 집에서 만든 과일청과 약과 곶감 등을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똑같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선물이었지만 돈으로 산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선물이 약소하다고 눈치를 줄까 싶어 시어머니를 봤는데 시어머니는 세린 씨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이거 손이 엄청 가는 걸 텐데.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세린 씨와 또 다른 점은 저희를 보며 바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오빠가 형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저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요. 그 옛날 세린과는 달리 진심과 겸손함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이번엔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시동생의 일을 겪으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안이도 이제는 완전히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왔고요. 엄마, 나도 남자친구가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직장 선배. 좋은 사람이야. 세린 언니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이 선배 만나면서 많이 치유받은 기분이야. 그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정말? 이 선배 지방에서 올라와서 내가 엄마 반찬 가져다 주면 엄청 좋아했는데 바로 연락해봐야겠다. 신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러 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